원장님, 병원에서 PGT 하자라고 들었는데 그게 PGT A 얘기인지 SR인지 M인지 이게 너무 헷갈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네, 맞습니다. PGT라고 한 단어로 말을 하다 보니까 생기는 혼란입니다. 오늘은 PGT를 A, SR, M, 비침습적 검사 이렇게 네 종류로 쪼개서 뭘 보는 검사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해당되는 검사인지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오라 여성의원 김재원입니다. 오늘은 PGT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임신이 되지 않다 보면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아 쪽 원인, 하나는 착상 환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PGT는 여기서 배아와 관련된 부분을 미리 확인하고 이식 전에 배아의 유전적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PGT를 했을 때 임신이 보장된다 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꽤 있던데 이 말이 맞나요? 그건 오해입니다. PGT를 해서 정상 배아를 걸러낸다고 해도 100% 임신이 되는 것은 아닌데요. 그 이유는 일단 PGT는 비정상 배아를 가리는데 그것을 선별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고 정상 배아가 임신하는 데 있어서도 자궁의 착상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PGT를 통해서 정상 배아가 확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100% 임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PGT를 하기 위한 과정은 첫 번째 일반적인 체외 수정 시술과 동일합니다. 먼저 난자를 과배란해서 채취하고 아빠의 정자와 수정시킨 다음에 배양 과정을 거쳐서 5일에서 조금 늦게는 7일 정도까지의 배반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반포가 만들어지면 그 중에 배아의 영양 외배역, 나중에 태반이 되는 조직인데요. 그 부분에서 일부 조직을 띄어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하는 배아를 동결해 두고 그 검사 배아의 결과에 따라서 차후에 이식의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PGT-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는 이수성 아뉴플로이드를 보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염색체의 숫자는 46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초기 유산의 경우에 이 염색체의 숫자의 이수성, 개수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문제로 유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PGT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PGT-A를 의미하는 것이고 PGT-A를 하는 것의 의의는 나이가 들수록 염색체의 이수성이 생기는 배아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비정상 배아를 미리 선별해서 걸러내고 정상 배아를 가지고 임신을 하기 위한 전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됩니다. 30케이스 정도의 PGT-A를 시행해 본 결과 아뉴플로이드의 비율이 50%를 넘습니다. 그리고 유플로이드, 정상 배아의 비율이 약 20%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10개의 배반포, 포배기 배아를 얻어도 그 중에 절반 정도는 비정상 염색체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죠. 이 비정상 염색체를 모르는 상태로 임신 시도를 했을 때 임신이 되지 않거나 또는 초기에 계류 유산이 되거나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시간적 지연을 예방하고 정상 배아를 먼저 선별하기 위해서 이 PGT-A를 처음 임신 시도하시는 분들의 경우라도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PGT-SR은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을 보는 검사입니다. 주로 균형 전좌나 중복, 결실과 같은 염색체의 위치 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부분들을 선별해내기 위한 검사인데요. 건강하게 생활하는 일반적인 남녀라고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유산을 하거나 초기에 임신 실패가 자꾸 이루어지는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이러한 염색체의 구조적 이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PGT-SR은 유산이나 착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는 배반포를 미리 선별해서 그런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시행되는 검사입니다. PGT-M은 특정 단일 유전자 질환을 타겟으로 보는 검사입니다. 가족력이나 보인자 여부가 명확하거나 특정 유전 질환 위험이 뚜렷할 때 진행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구나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라 조건과 절차가 유전 상담을 포함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침습 PGT, NIPGT는 배아에서 세포를 떼지 않고 배아를 키운 배양액에 있는 DNA를 분석하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배아를 직접 건드리지 않는다는 컨셉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해석과 정확도의 이슈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 진단 보조적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병원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병원의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NIPT와 PGT가 어떻게 다른가인데요. PGT는 임신 전에 배아를 보고 이식할지를 판단하는 검사이고 NIPT는 임신 후에 최근에는 조금 빨라지긴 했지만 보통 10주 이후에 산모 혈액에서 넘어온 태아의 염색체를 확인하고 태아의 염색체 이상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입니다. 두 검사는 대체가 아니라 시점이 다른 별개의 검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보통 정상, 유플로이드, 비정상, 아뉴플로이드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자이시즘, 그리고 두 번째는 검체의 부족이나 검체의 이상으로 판독이 애매해서 재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모자이시즘은 한 배아 안에 정상세포와 비정상세포가 섞여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됩니다. 현장에서의 의사결정은 보통 이렇게 갑니다. 정상 배아가 충분하면 굳이 모자이시즘을 동결해서 이식 후보로 가지고 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상 배아가 없을 때에는 차선책으로 신중하게 논의합니다. 모자이시즘의 종류에 따라서 또 모자이시즘의 퍼센티지에 따라서 담당 의사와 배아를 이식할 수 있는 후보로 가져갈지를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상 배아가 없을 때 상담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구간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상 배아가 없어서 모자이신 배아로 임신을 시도했고 그렇게 임신이 됐다면 산전에 정밀 검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확인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PGT는 배아 쪽의 문제를 정리해주는 선별 도구입니다. 따라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궁의 착상 환경을 같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식 전에 자궁 내시경으로 용종이나 유착, 만성 내막염과 같이 착상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PGT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과배란 주기에 과자극된 난소와 자궁을 쉬게 해주고 다음 주기에 안정적인 상태로 동결 이식을 준비하는 것도 장점입니다. 반복 착상 실패나 습관성 유산을 경험한 경우에는 면역이나 혈전 성향 등 착상과 관련된 다른 부분도 점검하면서 맞춤 플랜으로 가야 합니다. 상담 갈 때 다음에 말씀드릴 5가지만 체크해 오시면 결정이 빨라집니다. 우선 PGT-A에 해당인가 아니면 SR이나 M까지 논의 대상인가요? 두 번째, 배반포까지 가는 배양 전략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세 번째, 모자이시즘이 나온 경우에 병원은 어떤 기준으로 상담하는가? 네 번째, 이식 전에 자궁 환경 등은 어떻게 점검하는가? 다섯 번째, PGT 이후 임신하면 어떤 산정 검사를 어떤 타이밍에 논의하는가입니다. 오늘 영상이 PGT를 막연한 비용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